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기 진행의 추슬기입니다. 주말부터 뿌연 미세먼지에 답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장까지도 또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낙폭을 1%대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만큼은 탄탄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샘플러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 계좌에 대한 고민, 이 주식 비기에서 훌훌 털어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주셔도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신청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민경철 위원님과 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실시간으로 소통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주의 시작, 자, 월요일의 주식비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민경철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 이렇게 민 위원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을 하면 좋을 텐데 시장은 현재 좀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계속해서 무거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난주 현지 시간 이제 금요일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받은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우리 증시에 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나스닥 지수의 우리 일봉상의 차트를 좀 바라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나스닥 지수가 지금 최근에 하방 경직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지 시간 금요일 다시 한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서 마이너스 1%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추세 하단을 위협하는 듯한 캔들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장중에 나스닥 지수의 선물 낙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 지금 14,800포인트 구간을 깨지 않을 시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이탈한다면 41,005 정정하겠습니다. 자, 4150포인트 구간까지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장중 나스닥 지수 선물은 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증시의 낙폭은 오늘 새벽 시간 미국 증시가 무너질 것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1% 기술주가 무너진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다라는 부분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결과적으로는 14,80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명일장 우리 증시도 나스닥 지수의 그런 단기 저점 확인 혹은 반등을 추종하면서 지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시청자분들 확인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새벽 시간 나스닥 지수가 14,800포인트 구간을 지지해 주느냐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체킹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탈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4,150포인트 구간까지 좀 추가적인 하방은 열려 있다. 하지만 장중에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흔들리긴 했으나 왔다 갔다 굉장히 불안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단기 저점 다지고 나서 일주일 정도 상승했던 부분들 우리가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낙폭보다는 이 정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들어올 가능성을 보다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다우지수는 자, 우상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 최근에 낙폭을 가져가긴 했지만 기술적 위주의 낙폭이었고, 자, 미국의 우량주들은 아직까지는 사상 신고가 부근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11월 달 초에 자, 추세 상단에서 처음으로 3거래일 낙폭 보이다가 주요한 지지 구간을 깨면서 낙폭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좀 굉장히 부진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낙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도 자, 3거래일 동안 낙폭을 가져갔다. 근데 이 구간이 자, 밑으로 하방은 35,000포인트 구간까지 다우지수 추가적인 좀 낙폭 가능성 좀 열려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봉상 추세 하단이냐 아니면 추세 상단이냐를 봤을 때 추세 상단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과거의 11월 초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자, 지금 뭐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우량주는 견고한데 기술주는 차익 실현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그런 낙폭이 우리 14,80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다우지수도 다시 한번 자, 35,000포인트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 가져가게 될 가능성. 하지만 자, 추세 이탈은 아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에 정정하겠습니다. 다우지수의 우상향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뭐 우리 증시가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미국 선물이 무너지고 있음에 기인한 게 아니라 현지 시간 금요일 이미 무너진 게 우리 증시 오전장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하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건 맞습니다. 지금 코스닥 몇 종목 떨어지고 있죠, 지금? 자, 코스닥이 지금 1,100개 종목이 떨어지고 있고, 코스피 645개 종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2,500개 종목들 중에서 거의 1,700개 넘는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 지금 장중에는 큰 낙폭 보이지 않고 있다. 뭐 단기 저점 만들어내는 모습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수 방향성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무리하게 저가에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낙폭을 좀 크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선물 시장이 빠지면서 시장이 지금 내려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난 금요일 미증시에서 특히나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한 영향을 이제 국내 시장이 지금 현재 소화를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오히려 이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종목 하나만 좀 더 짚어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질문하셨던 게 에디슨 EV였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에디슨 EV의 앞으로의 움직임, 이것도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우리 지난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종목 상담 남겨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좀 두 종목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 코스피 기업으로서 한전 기술이라는 기업이 자, 지금 제가 이제 72,000원, 73,000원 과거에 거래대금 터진 이 캔들의 시가를 깨지 않는다면 여기서 추가 반등 나왔을 때 한 번 더 이 우상향 추세 상단까지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브리핑을 전해드렸는데, 자, 오늘 72,000원, 73,0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오늘 장중에 플러스 한전기술 기준 플러스 9%의 좀 상승 흐름이 장중에 좀 고가를 기록했었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어떤 테마가 올라가고 있는 거 하니 뭐 탈모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자, 원자력 발전소 해체 그리고 원자력 발전, 즉 우리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자, 식량 가격 상승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한다, 그리고 우리 대선 앞두고 뭐 탈원전 기조에서 앞으로 SMR 차세대 고효율의 그 원자력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대선 앞두고 다시 한번 원자력 관련된 정책주들이 다시 한번 좀 매기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시청자분께서 지난주에 문의해 주셨던 한전기술도 장중에 좀 9%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자, 지난주에만 지금 거의 제 기억으로 두세 번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문의를 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근데 자, 다행히도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 없었고요. 아쉽지만 저가에 사신 분들 없었고, 자, 여기서 사신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 28,000원, 3만원 구간 여기서. 근데 지금 다시 3만원 구간까지, 28,000원, 3만원 구간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자, 13,000원, 17,500원 구간 깨지 않고 추세 상단,
자, 제시해드렸던 27,000원, 28,000원, 3만 원 구간까지 오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셔라. 지금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요. 비중 50%이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비중 5% 남기고 가능한 다수 비중 3만 원까지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거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천억 계약금 중에서 3천억 그 인수합병 대금 중에서 300억에 대한 부분, 300억 중에서도 150억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납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결정이 결과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자, 150억을 넣으면 뭐 인수합병 기대감, 쌍용차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인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천억 조달하고 다시 1조 원을 추가 투입해가지고 쌍용차를 살려야 되는 이슈. 정말 회생에 들어간 회사를 우리 단기간에 뭔가 전기차 이슈를 붙여서 정말 실적을 정상화시키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될지 안 될지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쌍용차 최대 주주가 수천억씩 계속 자금을 수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적자를 흑자 전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도산이 된 상황이거든요. 회생 중인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에디슨 EV가 과연 우리 지금은 150억 인수하는 시점이 오늘이지만 150억을 인수하고 2,700억을 추가적으로 조달하고 회사의 공장을 담보로 1조를 대출해서 그거 가지고 회사를 과연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부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1월 10일 오늘 본계약 체결 하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 지난주 시청자 여러분들 문의 남겨주셨던 분들은 비중 5% 남기고 27,000원, 28,000원, 3만 원 구간까지 다수 비중 청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가장 많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종목들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종목 상담 해주세요라고 지금 신청 문의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로도 저희 지금 댓글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130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일진아이솔루스 63,60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일진아이솔루스가 9월에 상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좀 주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진아이솔루스 지금 현재가가 51,700원입니다. 자, 이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자, 위원님, 일진아이솔루스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 일진아이솔루스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공모가를 반드시 체킹하셔야 되고요. 이 공모가 보유회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가를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의 시가총액이 약 1조 9천억 정도가 되고요. 대주주가 지분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유통 주식수는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되는 우리 코스피 기업이다라는 것을 체킹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 자, 공모가가 34,000원 라인입니다. 현재가가 공모가보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한 기관들의 보유회수가 물량이 풀릴 때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고하도록 할게요. 자, 일진아이솔루스, 자, 수소용기 관련된 매출, 그리고 매연 저감장치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 다수를 좀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넥소의 수소용기를 2018년도부터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우리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참고를 해보시면, 자, 지금 기관 투자자가 보호예수 걸어놨던 그 3개월에 대한 부분, 물량이 20% 정도가 됩니다. 자, 이 20%, 자, 지금 운용사 기준으로 46%, 자, 46%에 대한 이 비중 120만 주, 이거 외국 연기금까지 확인하면은 거의 뭐 150만 주, 190만 주, 한 220만 주 가까운 물량들. 자, 이 220만 주 가까운 물량들이 보유예수가 3개월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차트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9월 1일 신규 상장이 됐어요. 근데 3개월 뒤에 아까 얼마짜리가 34,000원짜리 물량이 3개월 뒤에 신규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9월 달부터 3개월 뒤면 언제죠? 12월 1일이죠. 12월 1일. 그래서 자, 12월 1일에 실제로 주가가 5만 원까지,
49,000원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장된 이후에 98,000원까지 시세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나왔어요. 하지만 보호예수가 풀리자 34,000원짜리 물량들에 대한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 오버행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49,000원까지 빠졌던 과거력이 있다. 근데 정확하게 9월 1일 3개월 뒤였던 12월 1일 수요일과 그 다음 날을 단기 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63,000원까지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시청자분께서는 아마도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면서 여기서 63,000원에서 공략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보호예수 물량은 3개월 뒤에 풀렸고 주가는 49,000원까지 빠졌던 과거력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보호예수 물량 또 언제 풀릴 것인가를 체킹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에 대한 물량 94만 주, 30만 주, 40만 주 더하면 대략적으로 70만 주, 150만 주 정도가 됩니다. 3개월 220만 주 물량에 대비해서는 70만 주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뒤에는 150만 주 물량에 대한 공모가 34,000원에 34,300원의 물량이 150만 주가 6개월 뒤에 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9월 1일에 신규 상장됐다면 지금 12월 1일에 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3개월 하면은 3월 1일까지 한 번 더 34,000원짜리 물량에 대한 그런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는 최소 49,000원 혹은 49,000원 밑으로 깨고 34,000원을 지지선으로 하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3월 1일까지 좀 길게 들고 갈 수 없습니다 하시면 49,000원을 깼을 때 직전의 저가를 깼을 때 비중 조절했다가 우리 3월 1일 34,000원짜리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저점 대비 20%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수의 포인트를, 매수 타이밍을 3월 2일, 3월 1일자 물량이 상장되고 주가가 조정받고 그 조정받은 저점 다음 날 우리가 다시 싸게 공략해서 바닥에서의 시세를 노려보는 형태로. 과매도 구간에서 시세를 20% 안전하게 노려보는 것과 대폭등한 신규 상장주 공모가 대비해서 공모가 34,000원인데 63,000원이면 공모가 대비해서 100% 올라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굳이 공모가 100% 비싸게 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기관들 보호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마다 풀리는데 그거 풀릴 때 저점 잘 잡아서 공략하면 20% 수익 낼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매수한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보호예수 풀리는 거 체킹을 못 하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앞으로 3월 1일 보호예수 물량 150만 주 풀린다. 그 물량 풀려서 주가 빠지면 거기서 우리 신규 매수 하시거나 추가 대응하셔서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여기서의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서 청산기회 노려보시는 게 제 기준에서는 좀 적절한 좀 매매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일진아이솔루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그 지점을 좀 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오게 되는 3월 1일 이후에 3월 2일에 그러니까 또 추가 대응을 해보시는 방법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일진아이솔루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지금 전화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실까요? HMM, 예. HMM이요? HMM 네네. 매수 얼마에 하셨을까요? 29,130원입니다. 29,130원에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어요? 10%에 10%. 네. HMM 지금 25,950원 선 좀 손실 보고 계시네요. 네네. 그러면 요거를 어느 시점에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요게 또 궁금하신 걸까요? 예. 언제쯤 팔면 되는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그 예. 부분 여쭤볼게요. 자,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거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일단은 HMM 예. 급하게 청산하셔야 되는 이슈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 그는 아는데, 네. 물량이 많다하면서 그래, 거래사고 했어요. 네, 일단은 HMM 악재와 호재가 공존합니다. 일단은 네네. 첫 번째 호재는요. 일단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악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 HMM이 과거에 이제 한진해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글로벌 해운사가 딱 두 개 있었는데
한진해운이 죄송합니다. 이거를 접을 뻔했네요. 제가 큰일 날 뻔했네. 자, 조심하세요. 이거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하면서 예, 역사 예. 속으로 사라졌고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글로벌 해운사가 과거의 현대상선, 지금의 예, 예. HMM이었습니다. 이 예, 예. 회사까지도 망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해운사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예, 예. 반도체를 잘 만들건 진단키트를 잘 만들건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예, 예. 물건들을 수출해줄 글로벌 해운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당시에 자 2017, 2018, 2019, 2020년도 당시에 자 HMM이 2,000원, 3,000원, 4,000원까지 이 바닥권 지날 때, 자 막대한 적자 기록하면서 회사 망한에 만회할 때 국가에서 조 단위로 국민의 혈세를 투여해서 컨테이너선을 수주해서 당시에 자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자 예, 예. 업황이 안 좋았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조 단위의 그런 국민의 혈세를 투여해서 컨테이너선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예, 예. 부분이 지금 글로벌 해운 운임이 폭발함에 따라서 그 수혜를 HMM이 가져가게 됐고, 자 결과적으로는 이때 자 주주배송 유상증자 진행하고 삼자배송 유상증자 진행하고 전환사채 진행하면서 그때 발행되었던 그 사주들의 평단가를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면, 자 전환사채 발행가액 자 7,000원, 8천만 주, 6천만 주의 평단가 5,000원, 그리고 12,500원에 자 CB 행사된 가격들이 자 보통 5,000원, 7,000원, 13,000원 구간에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큰 손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보면은 컨테이너선 지어라 많이들 투자를 해줬습니다. 힘들었을 때. 예, 예. 네, 그래서 이 지금의 주가가 자 5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5만 원 예. 대비해서 5천 원이면은 몇 배가 수익이죠? 10배가 수익이죠. 예, 예. 근데 이 물량이 작은 게 아니라 6천만 주, 8천만 주, 1억 4천만 주에 대한 평단가가 5천 원, 7천 원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예, 예. 올라갔을 때, 자 떨어졌을 땐 상관없어요. 5천 원, 7천 원일 때는 상관없는데 바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고가에서는 자 이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실적 좋아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자 이들도 저가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도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죠. 그들이 네.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매도 폭탄이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고가 5만 원 대비 지금 반토막 정도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망하는 것보다는 다행이지만 이때 망하기 전에 자금을 조달했던 자들의 평단가가 5,000원, 7,000원, 13,0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네. 이 회사의 가장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물량들 또한 이미 주가가 자 지금 많이 반토막 정도 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되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네. 악재에 대한 부분은 오버행 이슈다. 왜냐하면 회사가 과거에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대규모 자금 조달을 받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이제 조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전환 청구를 진행해줬던 단가가 이제 너무 낮은 가격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고, 자 긍정적인 부분은 자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예, 자, 예. 이 회사가 자, 컨테이너, 벌크선 이런 운송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뭐 진단키트, 뭐 바이오 의약품 어떤 것들을 팔더라도 컨테이너선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물동량이 지금 사상 최대예요. 배가 없어서 선박을 못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잠시만 차트 돌아와서 볼게요. HMM이 자, 2007년도, 2008년도 당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2007년도, 2008년도 당시에 글로벌 그런 경기 호황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들, 해운주들 마치 우리 하반기 메타버스처럼 우리 작년 코로나 관련주들처럼 주가가 자 여기가 지금 2만 원인데 34만 원까지 1,700%가 폭발했어요. 이때 자 조선, 해운, 글로벌 경기 호황이니까 주가도 1,000%, 1,500% 넘게 폭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운 운임 줄어들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선사들, 해운사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자 2007년도에 만들었던 선박들 글로벌 경기 호황인 줄 알고 만들었던 그 선박들이 20년이 지나서 2027년도가 되면 그 선박들이 노후화가 돼서 운행을 못합니다. 2000년도 초반에서 2007년도 이 구간에 만들었었던 선박들이 자동차도 20년 타면 시청자님 폐차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예. 네, 선박도 20년 타면은 폐선을 해야 돼요. 너무 노후화가 돼서 환경 규제에 맞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예, 예. 자, 자동차만 친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박도 IMO 2020 규제에 따라서 황함유량 낮춰야 되고 질소 함유량 낮춰야 되고 이산화탄소 함유량 낮춰야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선박들은
환경 오염을 많이 발생하는 예전 구형 버전의 그런 선박이기 때문에 운행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폐선하는 선박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시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 작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런 선박을 어떻게 만드냐, 내가 지금 회사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파산하느냐 도산하느냐, 그런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선박을 수주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그래서 네, 이때 우리는 그 전에 미리 컨테이너선을 확보한 현대상선은 물건을 움직일 선박이 없으니까 운임 계속 올라가고, 그에 따른 수혜로 2,000원짜리가 지금 2,000% 넘게 폭발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에 좀 접어들고 있지만 실적은 앞으로도 저는 내년까지 좀 견고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악재는 과거에 안 좋았을 때 발행된 저가 주식이 많다. 하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은, 자, 조선 지금 수주 8년 만에 최대치라는 혹시 뉴스 기사 보셨나요, 시청자님? 아니, 좀 버기. 네, 우리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해운운임 예. 계속 올라가니까 해운사들도 빨리 선박 만들어야지 하고 수주를 막대하게 넣습니다. 근데 선박은요, 설계만 6개월 이상, 실제 건조 작업까지 뭐 1년 6개월 진행하면은 지금 수주 들어가는 게 2년 3년 뒤에 이제 실제 건조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8년 만에 최대 수주량이 조선 3사에 들어왔는데 그 최대 그 조선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2, 3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이 공급이 수요되기 전까지 그 글로벌 해운님의 상승은 HMM이 거의 독과점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하도록 할게요. 자, 목소리 높여서 지금 글로벌 해운운임 올라간다, 실적 좋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실제 재무제표를 보여줘야죠. 하지만 자, 재무제표를 실제 보여줬습니다. 자, 매출액적인 부분들 우리 2020년도 당시에 매출액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자, 4조 4천억 정도 매출액이 났었는데, 자, 2021년도 3분기 9월 달까지, 작년 9월 달까지 매출액이 자, 9조 3천억이 났습니다.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했죠. 영업이익도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자, 작년 9월 달에는 2020년도 9월 달 말고 작년 9월 달에는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4조 6천억의 영업이익이 났단 말이죠. 자, 정말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폭발했습니다. 폭발. 근데 이게 과연 올해도 지속될 것인가? 올해도 지속됩니다. 왜? 선박 수주한 게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2년 뒤, 3년 뒤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도 자동차 계약 걸면은 만들어지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지금 조선도 만들어진 선박의 가격이 높아지고 수주한 조선은 선박은 2년 뒤, 3년 뒤 우리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박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글로벌 해운운임의 상승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HMM 실적 폭발했고 주가 2000% 올랐다. 그래서 자, 지금 5만 원까지 올라간 부분은 실적 폭발한 것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버행에 대한 이슈, 지금 과거에 저가 발행된 물량들에 대한 부분은 2만 3천 원까지 조정받으면서 소화를 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첫 번째 고가에서 마이너스 60% 폭락한 이 2만 3천 원, 2만 원 구간. 자, 이 가격을 깨지 않을 시 저는 2만 원 초반에서 조금 추가 매수 고려해서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33,000원 목표, 32,000원 구간 목표, 우리 시청자분이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3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보다 빠르게 본전 매도, 그리고 비중 정리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32,000원, 33,000원을 목표로 수익권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또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할 텐데, 자, 2021년도만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요. 자, 올해도 2022년도에도 영업이익이 6조 원 가까이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리고 2023년도, 즉 내년이죠. 내년에도 네, 우리 조선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작년, 재작년에 수주했던 조선들이 만들어지니까 영업이익은 3조 원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자, 올해까지는 6조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바, 네, 실적에 기반한 네, 그런 기업 가치의 상승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2,000원 정정했습니다. 우리 2만 원 초반대 영역대에서는 비중 5에서 10% 추가 매수 진행해서 평단가 낮추시고 목표가는 3만 원, 3만 3천 원까지 네,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네, 올해 좀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HMM 좋은 종목인 거 맞습니다. 근데 자, 진짜 부의 이동은 주가가 대폭락한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그 타이밍이 사실 예, 예. 바닥이라기보다는 혹은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기보다는 고가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 공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예. 자, 이번에 올해 3만 원, 3만 3천 원까지 잘 청산되면은 자, 산업 업황 안 좋았는데 바닥 찍고 이제 막 산업 업황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위치한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하시면은 제2의 HMM 바닥에서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HMM에 대한 매매 전략은 3만 원, 3만 3천 원까지 분할 매도로 대응하셔라. 그리고 나서 정리되는 비중은 과거에 HMM이 안 좋았을 때 공략했으면은 2000% 수익 났던 것처럼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교체해서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HMM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2021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흠슬라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도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자 2만 원 초반대에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관리 들어가시고 3만 원 선, 3만 3천 원 선에서 이 분할 매도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전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실까요? 예, 초록뱀 미디어요. 초록뱀 미디어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555원. 2,555원에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어요? 30%요. 10%요. 30%. 아, 30%요. 자, 예, 예. 지금 초록뱀 미디어 2,815원. 좀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 초록뱀 미디어도 지금 계속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걸 어느 시점에 좀 이익 실현을 하면 좋을까? 이게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맞을까요? 예, 예. 4,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냥 들고 있었걸랑요. 한 1년 됐는데. 그래 아. 계속 올라가시라고 계속 세네요. 계속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예, 예. 그 좀 이 안타까운 마음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의원님, 요거 감사합니다.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실 더블 정도 수익 났으면 거기가 왠지 모르는데 본전 같거든요. 좀 더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수익인데 좋은 그쵸.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내가 이만큼 수익 났던 게 머릿속에 아른아른 거리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이게 네. 수익 같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되게 좀 마음 아프신 상황이실 텐데 혹시 우리 초록뱀 미디어를 공략하신 혹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청자님? 예, 조건이 이게 NFT인가 그것도 그렇고 계속 이게 많이 했더라고요. 네. 관련된 저기를 했고 유상증자 해고도 그렇고 계속 주어지는 후제 뉴스만 들으니까 네. 계속 더 갈 줄 알았죠.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하셨던 시점은 아마 10월 달 정도로 추정이 돼요. 10월 달에서 직전의 고가를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내자. 자, 여기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0월 달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시점이 아마 이 구간이지 않으셨을까 추정이 되는데 자, 직전의 고가를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자. 자, 이 구간이 바로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발빠르게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에 4,200원까지 튀어 올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고가에서 거래대금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캔들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거래대금 미비한 상태로 약세 구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쉽게 고가 매도의 기회는 지금 아쉽게 좀 진행하지 못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자분이 모든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고가에서 음봉권의 캔들, 하락 반전형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거래대금 줄어들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면은 일단은 절반 매도. 그리고 나서 추세 보다가 주요한 지지선 더 이탈하고 낙폭 가져가는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면 거기서는 좀 전략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좀 지키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동반된 캔들의 저가 영역대가 2,700원, 2,740원 라인입니다. 자, 이 구간.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여기를 깬다는 것의 의미는 이때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터진 거 보이시죠, 시청자님? 예, 예. 네, 이때 누군가가 주가를 돈을 써서 끌어올렸는데 만약에 돈 써서 끌어올린 구간을 이탈하는 게 이들한테 좋은 걸까요? 이탈 안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탈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미 고가에서 차익 실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자, 저는 이 종목이 현재 기준으로 2,700원 이탈하면은 시청자분 비중 5% 10% 남기고 네, 가능한 비중 조절하시고 그다음 평단가 익절선 대응하시는 거 권고 드리겠습니다. 자, 2,7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이때 깨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때 매집했던 사람들의 평단가가 2,700에서 3,400이니까 여기를 안 깨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주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깬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미 네, 고가 차익 실현이 좀 끝났다라고 좀 보는 것이 좀 알맞은 좀 추정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2,700원 이탈하면은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평단가 이탈하면 네, 나머지 절반도 좀 덜어내는 형태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 종목이 자 우하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상황이에요.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는 자 1차적으로는 3,000원 구간 네, 단기 목표가 3,000원까지 네, 일단은 비중 네, 뭐 10%든 20%든 네, 일단은 수익 챙기고 나머지 비중으로 이 추세 극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네, 일단은 네, 비중 10% 20%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 중 하나인데 최근에 혹시 펜트하우스 보셨나요? 드라마? 그건 안 봤어요. 그거 안 보셨어요? 예, 예. 네, 일단 우리 지금 초록뱀 미디어가 자, 지금 펜트하우스 그 드라마를 좀 제작해서 좀 많이 좀 알려졌던 그런 업체예요. 외식과 관련해서는 자, 지금 뭐 후라이드 참 잘하는지 후참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치킨 전문점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자, 이 펜트하우스가 저도 1탄은 되게 재밌게 봤고 저희 어머님도 2탄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3탄이 지금 예정되어 있나요? 이미 3탄도 다 끝났죠? 3탄 끝났습니까? 4탄 네. 예정되어 있나요? 3탄에서 완전 다 3탄에서 끝난 끝났습니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뭐 초록뱀의 그룹주들이 이제 방탄소년단 세계관 드라마를 또 제작하겠다. 그런 모멘텀이 또 남아 있으니까 뭐 NFT, 뭐 방탄소년단 뭐 이런 이슈들 붙이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튀어 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밑으로의 대응은 2,700원 그리고 시청자님 평단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위로의 단기 목표가 3,000원. 그리고 자, 이 종목이 어찌됐건 이 거래대금이 터져야 돼요. 지금 고가 4,000원 대비해서 지금 2,800원까지 거의 뭐 마이너스 30%, 40% 조정받은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재미없는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 다지느냐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시킹해 주시고 바닥에서 뭐 특정 뭐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다시 이런 막대한 거래대금이 동반되어지는지를 좀 체킹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위로 3,000원 도달하면은 그때 다시 시청자님 전화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는 2,700원 익절선 대응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정자님. 네. 자, 초록뱀 예, 미디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2,700원 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응점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거래가 실리는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자, 전화 상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자, 민경철 위원님과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지금 계속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T젠 초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소프트센 들고 계시네요. 소프트센 2,45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소프트센 지금 오늘 장 초반부터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2,750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소프트센 이거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뭐 하는 기업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소프트센 시총 한 9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또 시가총액 작은 기업이 되겠는데요. 자, IT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빅데이터, 정보 서비스, 스마트 교육, 신소재 시스템, ICT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뭐 IT와 관련된 그런 뭐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업체고 IT 인프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매출이 93%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이제 900억 정도가 되는데 오늘 10% 장중에 올라가고 있어서 시총은 1,000억 원 정도 되고 대주주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 조합이에요. 투자 조합이라는 게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투자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모인 조합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이 엑시트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그림을 좀 추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슈피센 투자조합이 이 회사를 얼마에 인수했는지가 굉장히 주요한 그런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투자조합이 640만 주를 취득했는데 그 취득한 단가를 오늘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단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이들이 엑시트 구도를 잡고 고가에서 물량을 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좀 공부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공부하실 필요 없이 지금 2,800원까지 저는 비중 5% 남기고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단가가 2,450원이면요. 굉장히 지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어제 뭐 종가 정도에 공략하셔가지고 오늘 10% 튀어오르기 때문에 2,800원까지 절반 그리고 비중 75% 이상 정리하셔라. 자, 그리고 나서 남은 비중으로 3,100원 2차 목표로 자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추세 상단에서는 과거에 차익 실현 떨어지고 차익 실현 떨어졌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 구간들이 자,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 실리면서 이때 거래했던 사람들이 물려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물려있다가 본전 오면은 사람 심리가, 투자자들 심리가 본전 왔으니까 본전에서도 정리해야겠다. 그런 심리의 매도 물량들이 여기 매물벽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2,800원까지 비중 5% 남기고 수익 챙기셔라. 네, 절반 이상 수익 챙기셔라. 그리고 나서 남은 비중으로만 3,100원까지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의 지지선에 대해서 분봉상 좀 지지선을 잡아드리면 자, 아침에 거래대금 동반되면서 시세 분출한 이후에 자, 직전에 고가를 뚫어냈습니다. 거래대금 동반하면서요. 그러니까 자, 2,650원, 2,700원 구간 분봉상 지지선 대응하시고 여기 이탈리도 비중 조절. 올라가도 2,800원, 3,100원까지 분할 매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소프트센 일단은 2,800원에서 들고 계신 비중 절반 이상 이익 실현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적인 목표가는 3,1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소프트센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39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7,000원에 비중 35%로 들고 계시네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현재 7,02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거는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자, 굴삭기 관련된 매출액이 82% 그리고 엔진 발전기 관련된 그런 매출액이 16% 정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물량이 좀 투여가 된 것 같아요. 상장 정보 일정을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 총 발행 주식 수가 2억만 주인데 정정하겠습니다. 자, 1억 9,740만 주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1억 1,500만 주에 대한 물량이 6,000원 정도의 이제 신규 상장이 12월 28일에 됐다라는 부분을 체킹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 발행 주식 수가 거의 2억만 주인데 그 중에 약 55%에 해당되는 막대한 물량에 대한 평단가가 얼마다? 5,980원이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자, 1억 1,000만 주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평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큰 손들의 평단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다면 이 구간이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까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 라인이 현재 주가보다 낮기 때문에 이 1억 2천만 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평단가가 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6,000원이 아주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 과거에 발행되었던 BW 행사한 자들의 평단가가 6,400원 구간에 물량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400원과 6,0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좀 앞으로의 강력한 좀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자, 일단 저는 6,400원, 6,000원 구간 깨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간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 자, 오버행 이슈가 있었지만 12월 28일 물량이 상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700원밖에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즉 6,400원, 6,000원 구간까지 빠지지도 않았고 6,700원 구간에서 저점 찍고 지금 뭐 7,000원, 7,500원 이 영역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저가 물량에 대한 부분은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일 수 있지만 이날 상장됐는데 주가가 6,000원, 6,400원을 깨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6,700, 6,000원 구간이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6,000원, 6,400원, 6,700원 깨지 않을 시에는 위로 최소한 7,400원에서 우리 9,000원 구간까지 위 박스 상단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분할 매도 좀 청산기에 누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단 회사가 자금 조달을 받았기 때문에 자, 얼마의 자금 조달을 받았는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내용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회사가 지금 유상증자 공시를 보면은 자, 지금 공시가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무 상환금 목적으로 6억 그리고 기타 자금 목적으로 정정했습니다. 6억이 아니죠. 6천억. 그다음에 기타 자금 목적으로 833억 원. 네, 어찌됐건 833억 원과 6천억, 총 7천억 가까운 자금을 조달에 성공한 상황이고 회사 실적 굉장히 지금 좋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뭐 두산인프라코어가 좀 부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제 자금 조달 받았고 지금 7천억 가까운 자금 조달 받음에 따라 앞으로 실적 연간 자 올해 4조 7천억 정도 매출 기록하는 과정에서 3천억, 이제 내년에 또 3,600억 정도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일단은 뭐 8천억 자금 수혈 받은 상황에서 현재 대응은 짧게는 6,700원, 길게는 6,000원, 6,400원 깨지 않을 시에는 자 7,500원 1차 목표. 2차적으로는 이제 9,000원 구간까지 목표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좀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본 종목이 자 15,000원에서 지금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구간이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판단하시면 저점에서 잘 공략을 하신 것 같고요. 짧게는 6,700원만 깨지 않는다면 위로 좀 적절하게 9,000원 정도까지는 좀 시세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일단 6,400원 선, 6,500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7,500원 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높게는 9,000원 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때 철저하게 분할 매도를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금세 다 지나갔는데 자, 오후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자, 위원님, 오후장 전략 한번 좀 짜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자,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15개 종목들 중에서 2개 빼고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4종목 빼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량주 위주로 거래를 진행하신다면 사실 오늘 장에서는 맞지 않다. 자, 오늘은 자 코스닥 테마주, 자 에디슨 EV, 매각 그리고 다른 종목들 전부 다 자 원자력, 탈원전, 뭐 정책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군가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뭔가 시가총액 작은 좀 테마주, 급등주 형태로 수급이 좀 강하게 좀 이동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명품 주식들이 오늘 박앤세일을 진행한다면 오늘 사서 내일 파는 형태로 좀 종가 벤팅의 형태로 좀 매매 전략을 오후장에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장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 잘 선별하셔도 좋겠지만 오늘 장 좋은 슈팅 자리 만들어낸 종목들 바닥 짚고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위치한 종목을 선별해서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 오늘 장 내일 장에서 제가 또 내일의 품 2,500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슈팅 자리 만들어낸 3개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후 방송까지 서울경제TV 생방송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후 방송까지도 또 민의원님과 함께 해주시고요. 자, 방송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민경철 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시장 대응 조금 더 편안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민경철 위원님은 오늘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